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통계학과 김경희입니다. 본 강의에서는 고전적인 미니맥스 추정 문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점근적 미니맥스 최적성과 관련한 내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기본 세팅입니다. 우리는 시그마 필드에 놓인 확률 식도들의 집합을 고려하고 표본 공간 오메가로부터 모수 공간으로의 함수인 추정량 세타 헷을 고려합니다. 손실함수로는 L을 사용하고 손실함수의 기대값에 모수 공간에서의 최대인 최대 위험을 정의합니다. 이러한 최대 위험을 최소로 하는 추정량이 존재하면 그것을 미니맥스 추정량이라고 하고, 이 추정량으로 계산한 최대 위험이 미니맥스 위험이 됩니다. 이 미니맥스 위험을 R세타로 표기하겠습니다. 미니맥스를 고려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위험의 상한, 즉 최악의 상황을 컨트롤함으로써 한 포인트에서는 잘 작동하지만 주변의 위험이 아주 큰 슈퍼 에피션트 추정량을 제외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둘째, 미니맥스 최적의 수렴률을 찾으면 고려하는 모형의 어려움을 알려주기 때문에 모형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적의 수렴률을 찾으면 더 이상 낮출 수 없는 수렴 속도의 기준을 제공하기 때문에 고려하는 추정량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미니맥스 추정량은 유일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고려하는 모형이 아주 간단한 경우가 아니면 추정량의 계산이 아주 어렵습니다. 이에 특히 비모수적 문제에서는 미니맥스 추정량을 정확히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강구하게 됩니다. 그것이 미니맥스 최적성에 대한 개념입니다. 미니맥스 위험 R세타를 정확히 계산하지 않고 우리는 미니맥스 위험의 상한과 하한을 따로 계산하여 UN과 LN을 찾습니다. 보통 자료의 수가 많아짐에 따라 위험이 감소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상한과 하한을 N의 함수로 놓습니다. 상한의 경우 특정 추정량 세타 틸다를 사용하여 위험을 계산한 후 모수 공간에서의 상한을 찾으면 됩니다. 하한의 경우 어떤 추정량을 고려하더라도 낮출 수 없는 한계를 찾는 과정으로 가장 기본적인 방법 하나를 본 강의에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상한과 하한의 비가 n이 커짐에 따라 어떤 상수 c로 바운드되면 이러한 추정량 세타 틸다는 미니맥스 최적 추정량이 됩니다. 본 강의에서는 미니맥스 하한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의 문제를 고려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먼저 답을 이미 알고 있는 문제입니다. 자료가 평균이 세타이고 분산이 1로 알려진 정규 분포에서 얻어진 IID 표본이라고 가정하고 세타를 추정하는 문제를 고려합니다. 정확한 미니맥스 위험을 계산하지 않고 제곱오차 손실함수 하에서의 미니맥스 하한 값이 어떤 상수 나누기 n임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비모수 회귀 문제에서 회귀함수 세타를 추정하고자 할 때 세타가 2번 연속 미분 가능하다는 가정이 있을 경우 제곱오차 손실함수 하에서 미니맥스 하한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가와 관련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의 상한은 커널 추정량을 사용하여 구할 수 있으니 관심 있는 학생들은 상한도 같이 계산해 보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미니맥스 하한을 구하기 위한 일반적인 방법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거리 D를 모수 공간에서의 매트릭이라고 하고 모수 공간에 속하는 두 모수 세타 제로와 세타 1의 거리가 이 델타보다 같거나 크다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그중 세타 제로와 델타 거리보다 가까운 추정량을 제공하는 오메가들의 집합 A0를 고려합니다. 여기서 보이고자 하는 것은 세타 제로와 세타 1 하에서의 확률 측도들의 토탈 베리에이션 거리가 1-2 입실론보다 작은 경우, 즉 두 확률 속도가 가깝다면 최대 위험이 입실론보다 큰 값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추정량 세타 헷과 참모수 세타와의 거리가 델타보다 같거나 크면 1, 작으면 0인 지시함수를 손실함수로 생각합니다. 식을 살펴보면 추정량 세타 헷을 이용한 최대 위험의 2배를 취하면 모수의 값을 세타 제로
그리고 세타 1로 고정한 위험의 합보다는 크게 됩니다. A0 집합의 정의에 따라 첫 번째 항은 세타 제로 하에서 A0 컴플리먼트의 확률입니다. 두 번째 항의 괄호 안을 살펴보면 세타 핵과 세타 1의 거리가 델타보다 같거나 큰 오메가의 집합입니다. 세타 제로와 세타 1의 거리가 2 곱하기 델타보다 크다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D가 매트릭이라는 걸 고려하면 두 번째 항에서의 괄호 안의 집합은 A0 집합을 포함합니다. 즉, 두 번째 항은 세타 1 하에서의 A0 확률로 바운드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첫 번째 확률은 1 빼기 세타 제로 하에서의 A0 확률이 되고 마지막에서의 두 번째 확률은 1 빼기 토탈 베리에이션 거리로 바운드됩니다. 이때 토탈 베리에이션 거리가 1 빼기 2 입실론보다 작다고 가정하였으므로 우리는 세타 햇을 이용한 최대 위험이 입실론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 결과는 최대 위험의 한과 토탈 베리에이션이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어떤 추정량을 사용하더라도 더 이상 낮출 수 없는 위험의 한계를 보이기 위해서는 두 모수에서의 확률 축도의 거리가 어느 정도 가까워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전 5페이지에서 우리는 이러한 지시함수를 손실함수로 사용하고 있고 만약 세타 제로와 세타 1의 거리가 2델타보다 같거나 클 경우 어떤 크C를 사용하건 두 손실함수의 합이 1보다 같거나 크다는 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즉, 크C라는 것은 세타 제로와 델타 거리만큼 가깝거나 그게 아니라면 세타 1과 델타 거리만큼 가깝게 됩니다. 왜냐하면 D는 매트릭이기 때문에 삼각 부등식을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보다 일반적인 손실함수 L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두 손실함수의 합이 모든 크C에 대해 어떤 델타보다 같거나 크다는 가정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만약 손실함수 자체를 거리함수로 고려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델타는 삼각 부등식에 따라 세타 제로와 세타 1의 거리로 놓을 수 있습니다. 손실함수가 제곱오차 손실함수처럼 매트릭이 아니더라도 델타를 적절히 조정하면 가정된 식을 만족하게 됩니다. 이런 2번의 식에서 양변을 델타로 나눠주면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세타 햇을 이용한 최대 위험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오수 공간 하에서의 최대 위험의 2배를 취한 것은 세타 제로 하에서의 위험과 세타 1 하에서의 위험의 합으로 바운드 됩니다. 이제 델타를 곱해주고 다시 델타로 나눠주면 두 번째 줄이 성립하게 되고 기대값에 계산되는 각각의 요소, 이 요소들은 양의 값을 갖고 더해서 1보다 크다는 조건을 이전 장의 2번 식에 따라 만족하게 됩니다. 각각의 요소를 F0와 F1로 표기해주면 마지막 줄이 성립하게 됩니다. 이때 이 마지막 줄에는 세타 햇이 더 이상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양변의 세타 햇으로 최소값을 구해주면 미니맥스 하한이 얻어지게 됩니다. 이때 이러한 두 확률의 합의 최소값은 레이만 피어슨의 정리에 따라 이런 최소값을 만족시키는 F0에 세타 제로 하에서의 우도, 즉 라이클리후드가 세타 1 하에서의 우도보다 작은 오메가의 집합이 되고 F1은 F0의 컴플리먼트가 됩니다. 그 결과를 F0, F1에 대입을 해보면 두 확률의 합의 최소는 P세타 제로와 P세타 1의 최소의 적분과 같게 됩니다. 이런 적분값은 간단한 계산에 따라 1 빼기 2분의 1 곱하기 P세타 제로와 P세타 1의 L1 거리로 계산할 수가 있고 다시 정의에 따라 이 값은 1 빼기 두 확률 축도 간의 토탈 베리에이션 거리로 계산됩니다. 만약 P세타 제로 하에서의 확률 분포를 평균이 세타 0인 정규 분포라 하고 세타 1 하에서의 확률 분포를 평균이 세타 1인 정규 분포라고 지정한 후에 세타 제로가 세타 1보다 작은 경우를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두 확률 밀도 함수의 최소값은 하늘색으로 표현된 부분의 가장자리로 이를 적분하면 하늘색으로 표현된 구역이 됩니다. 두 그래프가 확률 밀도 함수임을 생각해 보면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의 아랫부분의 면적은 1이기에 하늘색 면적은 1 빼기 흰색 면적의 절반이 되고
흰색 면적의 두 부분이 두 밀도 사이의 L1 거리가 되어 이전 페이지의 계산이 성립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이디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르캄의 두점 검정법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모수 공간 내의 두 점인 세타0와 세타1을 다음 두 식을 만족하도록 구성합니다. 첫째, 모수 공간에서의 어떤 크C를 고려하더라도 세타0와 크C 사이의 손실함수와 세타1과 크C 사이의 손실함수의 합은 적어도 델타보다 같거나 커야 합니다. 두 번째, 세타0 하에서의 확률 분포, 세타1 하에서의 확률 분포의 최소값의 적분을 상수 C로 바운드해야 합니다. 이러한 두 조건 하에서는 어떤 추정량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최대 위험이 더 이상 작아지지 않는 한계점이 델타 나누기 2 곱하기 두 확률 분포의 최소값의 적분으로 구해집니다. 이것이 르캄의 두점 검정 방법입니다. 이것으로 두 확률 분포의 최소값의 적분이 미니맥스 하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확률 분포의 최소의 적분은 검정에 가까운 정도를 의미하는 테스팅 어피니티라고 불립니다. 이 테스팅 어피니티는 다음과 같은 두 오류의 합으로서 만약에 세타0와 세타1이 완전히 같은 극단적인 경우 테스팅 어피니티는 1의 값을 가지게 되어서 검정이 불가능함을 보여주며 또 다른 극단적인 경우 세타0 하에서의 분포의 기저가 세타1 하에서의 분포의 기저와 디스조인트하게 되면 테스팅 어피니티는 0이 되어 완벽한 검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 경우 자료가 하나만 주어진다 하더라도 자료 값만 보면 어느 분포에서 생성된 건지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완벽한 검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테스팅 어피니티는 계산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보다 계산이 쉬운 헬린저, KL, 카이-스퀘어 거리 등이 대신 활용됩니다. 테스팅 어피니티 하한을 계산하는 대신 1 빼기 테스팅 어피니티, 즉 토털 베리에이션 거리 혹은 토털 베리에이션 거리보다 더 큰 헬린저 거리의 상한을 대신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헬린저, KL, 카이-스퀘어 거리는 다음 관계를 만족하기 때문에 계산이 편리한 거리를 이 중에 선택하게 됩니다. 특히 각 확률 직도가 프로덕트 메저인 경우 테스팅 어피니티를 어떤 상수보다 크게 만들기 위해서는 표본의 크기 n 곱하기 헬린저 제곱거리가 작은 상수가 되도록, 즉 두 마지널 확률 분포의 거리가 n분의 1에 비례하도록 세타0와 세타1을 구축하게 됩니다. 이제 수업 초반에 이야기했었던 첫 번째 예제를 고려해 보겠습니다. y1부터 yn이 평균 세타 분산 1을 갖는 정규 분포로부터의 IID 표본이라고 할 때 세타 추정 문제에서의 미니맥스 하한을 도출하려고 합니다. 이 문제에서는 IID 표본이기 때문에 확률 측도가 마지널 확률 분포의 곱의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제곱오차 손실함수를 고려합니다. 제곱오차 손실함수의 경우 2분의 1을 곱한 이후 3급 부동식을 만족하게 되어 우리는 세타0와 세타1 차이의 제곱값이 2 곱하기 델타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조건을 위해서는 제곱 헬린저 거리가 어떤 상수 곱하기 n분의 1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타0를 실선 위의 한 값으로 고정시켜 두고 세타1을 세타0 더하기 루트 n분의 1로 고정하면 첫 번째 조건에서의 델타가 2n분의 1이 되고 두 번째 조건 역시 만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르캄 정리에 따라 미니맥스 하한값이 n분의 1에 비례하는 식으로 도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좀 더 흥미로운 비모수 회귀함수의 추정 문제를 고려해 보겠습니다. yi는 세타 xi 더하기 입실론 i라는 모형을 고려하고 이때 입실론의 분포는 IID 표준 정규 분포이고 회귀함수의 값이 0과 1 사이에서 균일하게 얻어졌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때 회귀함수가 속하는 모수 공간인 캐피털 세타는 0과 1 사이의 구간에서 두 번 연속 미분 가능한 함수들의 집합으로 정의합니다. 또한 두 번 미분한 값 역시 상수로 바운드되어 있다고 가정합니다. 이 경우 고정된 x0에서의 회귀함수 값 추정 문제의 미니맥스 하한이 n의 마이너스 5분의 4승의 오더로 구해짐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르캄 정리를 이용하기 위해서 먼저 확률 축도를 이해해야 합니다. yi의 분포는 평균이 세타 xi, 분산이 1인 정규 분포이므로 확률 축도는 이러한 마지널 분포의 곱의 형태가 됩니다. 손실함수로는 주어진 x0에서의 제곱오차 손실함수를 고려합니다. 두 가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손실함수와 관련된 조건을 만족해야 하고 검정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의 회귀함수를 구축해야 하는데 보통 시행착오를 많이 거치게 됩니다. 일단 제가 답을 적어드렸습니다. 세타 제로 함수는 단순히 상수함수 0으로 두고 세타 1 함수를 잘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데 두 번 연속 미분 가능하고 두 번 미분한 값이 상수로 바운드 되도록 만들어야 하며 x0의 함수값이 0과는 떨어져 있도록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의 예가 이 식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세타 1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르캄 정리에 필요한 두 조건을 만족하는 HN을 찾으면 되는데 이것의 답이 n의 마이너스 5분의 1승임을 확인해 볼 것입니다. 먼저 손실함수의 조건입니다. 세타 제로와 세타 1 사이의 손실함수를 계산하면 x 대신에 x0를 대입하여 세타 1의 제곱을 취해주면 됩니다. 이 값은 위에 세타 1 함수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 가능합니다. 검정 조건으로는 두 확률 축도의 KL 거리를 상수보다 작게 바운드 시키고자 합니다. 두 확률 축도 모두 정규 분포의 꼴이므로 KL 거리는 상대적으로 쉽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줄에서 첫 번째 항은 정규 분포가 기함수이기 때문에 0이 되고 두 번째 항을 계산하면 다음 장과 같습니다. 이후 좀 더 지루한 계산을 거치면 KL 거리가 상수 곱하기 n 곱하기 HN의 5승으로 바운드 되게 되어 HN을 n의 마이너스 5분의 1승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미니맥스 하한이 상수 곱하기 HN의 4승으로 계산되기에 본 예제의 미니맥스 하한 값은 n의 마이너스 5분의 4승의 오더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미니맥스 최적 추정량의 정의와 미니맥스 하한 값을 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 르캄 정리를 다루었습니다. 미니맥스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어려운 수업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